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보통 선관위라고 부르죠. 이 선관위가 만든 영상 하나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적 분석입니다. 이 분석은 시작부터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선관위 유튜브 영상들 조회수도 잘 안 나오는데 이거 혹시 예산 부풀려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세금 낭비 카르텔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포문을 열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영상 자체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요. 또 마르틴 루터라는 인물이 왜 빠졌는지, 데카르트는 제대로 해석된 게 맞는지, 그리고 진짜와 가짜 개인주의는 뭔지, 이게 왜 전체주의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지, 마지막 질문까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영상의 문제점. 이 분석은요, 내용에 앞서서 해설자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주의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왜 정치 철학 전문가가 아니라 YTN 기자,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 기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냐는 거죠. 이게 단순히 전문가가 아니라는 문제를 넘어서 혹시 선관위가 자신들과 정치적 입장이 비슷한 사람을 내세워서 뭔가를 말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두 번째, 빠져버린 인물입니다. 이 분석은 선관위 영상이 절대 개인, 그러니까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개인을 설명하면서 정말 핵심적인 인물 한 명을 쏙 빼놨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인데요. 절대 개인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마르틴 루터를 빼놓는다? 이건 뭐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개인주의의 역사적, 철학적 뿌리를 완전히 왜곡하는 행위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상이 인용한 르네 데카르트로 향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선관위 영상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 보통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석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각하는 주체인 나의 존재 역시 부정할 수 없다는 논증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존재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나는 생각하면서 존재한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결국 데카르트의 이 명대는 절대 개인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을 나라는 주관과 그 밖의 객관으로 나누는 근대적 주객 이원론의 토대가 된 건 맞지만 절대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그 이전 바로 마르틴 루터 때부터 있었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분석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개념을 빌려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개인주의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이에크가 진짜 개인주의라고 부른 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실수는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과정, 경험, 전통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수정되고 보완된다고 믿는 거죠. 여기에 속하는 사상가들이 바로 존 로크, 애덤 스미스, 에드먼드 버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누가 인위적으로 설계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나는 자생적 질서, 그리고 오랜 시간 쌓여온 사회의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하이에크가 가짜 개인주의라고 부른 게 있습니다. 이건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합리주의적 전통인데요. 아주 똑똑하고 이성적인 개인이 나타나서 사회 전체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진짜 개인주의는 인간이 불완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를 하나의 교정 과정으로 보고 자유와 자생적 질서를 추구합니다. 반면에 가짜 개인주의는 인간이 아주 이성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회를 이성적 설계의 대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분석이 주장하는 가장 무서운 지점은 이 가짜 개인주의의 끝이 결국 사회주의, 나아가 전체주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이에크의 이 말이 진짜 개인주의가 뭘 추구하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애덤 스미스가 옹호했던 개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나쁜 사람들이 최소한의 해악만 끼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착하고 현명해야 돌아가는 이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이 못나고 악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최악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자, 그럼 이 가짜 개인주의가 어떻게 전체주의로 이어진다는 걸까요? 이 분석에 따르면 이건 그냥 책상 위에서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현실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분석은 데카르트가 직접 쓴 글을 근거로 듭니다. 스파르타가 뛰어났던 건 법 하나하나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단 한 명이 만들어서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향했기 때문이다. 이 말에 보면 데카르트가 얼마나 단 한 명의 설계자가 만든 통일된 사회를 선호했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논리적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첫째, 단 한 명의 설계자가 만든 게 가장 완벽하다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둘째, 이 생각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사회에도 현명한 입법자가 필요하다. 셋째, 그럼 자연스럽게 사회는 단 하나의 통일된 목적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이 지점에서 장 자크 루소식의 공동체, 즉 그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폭력혁명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끔찍한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게 이 분석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 선관위 영상으로 돌아올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분석이 정말 경악하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선관위 영상이 개인주의를 설명하면서 방금 말한 그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데카르트식의 가짜 개인주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요. 결국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그리고 이 분석의 관점에서는 아주 위험한 이념을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선관위가 왜 하필 이런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걸까? 혹시 더 큰 선이나 혁명 같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대중을 통제하려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네, 이 분석의 결론은 아주 단호합니다. 선관위는 뿌리부터 썩은 조직이며 그들이 말하는 개인주의는 자유를 파괴하는 전체주의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던 하이에크의 글 개인주의, 진실과 거짓을 읽어보라고 권하면서 분석을 마무리합니다.